안녕하십니까. 엑스닷입니다. 2026년 5월 5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요동치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 현안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시장의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5대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개시로 중동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 유가가 단숨에 13% 폭등했습니다. 경제계에선 게임스탑이 이베이에 560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를 제안해 막대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속보 5가지입니다. 중동발 위기가 우리 화물선 HMM 나무호 피격 폭발로 번지며 국가안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리스크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목표가 하향을 겪었으며 1분기 깜짝 경제성장에도 한국은행은 2.5%를 웃도는 물가 우려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호위하기 위해 병력 1만 5천 명과 항공기 100여대를 투입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작전 첫날 미군은 이란 쾌속정 6척을 격침했고 이란은 UAE 유조선과 한국 화물선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13% 폭등하며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밈 주식 열풍의 주역이었던 게임스탑이 시가총액이 4배 이상 큰 이베이에 주당 125달러, 총액약 555억 달러의 적대적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게임스탑은 TD증권에서 200억 달러의 대규모 빚을 내고 통합법인에서 12개월 내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와 지분 희석 우려로 발표 직후 게임스탑 주가는 8.5% 급락한 반면 이베이는 6% 이상 오르며 시장의 회의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출발해 대서양을 횡단하던 고급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치사율이 높은 호흡기 질환인 한타바이러스가 번져 승객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카보베르데 당국이 보건 우려로 입항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미국인 17명을 포함한 23개국 출신 승객과 승무원 149명이 선내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즉각 집중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중증 환자들의 긴급 후송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이 핵심 야당 텃밭인 서벵골주 선거에서 전체 294석 중 200석 이상을 싹쓸이하는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15년간 장기 집권하며 대항마로 불린 야당 대표 마마타 바네르지는 1만 5천 표 차이로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낙선하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270만 명의 유권자 명부 삭제 논란이 있지만 이번 압승으로 모디 총리의 권력은 한층 공고해지며 2029년 총선에도 강력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국제 유가가 13%나 치솟자 유럽 실물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연료비 급증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농가와 물류업계를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5만 유로의 긴급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또한 철강과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해 늘어난 전기요금의 최대 70%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하며 전면적인 경제 충격 방어에 나섰습니다. 5월 4일 오후 8시 40분경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기관실에서 굉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 만에 불을 끄면서 한국인 6명 등 승선원 24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이란의 도발로 지목하고 한국의 군사작전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경제 안보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무려 45조 원 규모인 영업이익 15%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파업 충당금이 실적을 크게 갉아먹을 것이라며 외국계 최초로 목표 주가를 32만원에서 30만원으로 6.3% 강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리한 성과급 기준의 박탈감을 느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하루 1,000건 이상 노조를 탈퇴하며 내부 갈등마저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수기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 후보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를 반헌법적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사유화로 규정하며 범국민 저항운동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1.7%라는 경이적인 깜짝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0%까지 대폭 높여잡았습니다. 하지만 1,470원대의 고환율과 국제유가 폭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2.5%를 웃돌 것으로 보이자 류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접고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매파적 전환을 강하게 시사해 가계의 이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출 주도 성장 호조의 이면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 1.71%에서 내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57%까지 떨어져 경제 규모가 10배나 큰 미국보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극심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규제 장벽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AI 도입과 방산, 원전 등 초격차 산업 육성으로 반등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에 숨을 죽인 가운데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3%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재소환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당장 HMM 화물선 피격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동시에 미국의 군사 동참 요구라는 무거운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는 삼성전자의 유례없는 파업 리스크와 한국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상 시그널, 그리고 정치권의 극단적 대치가 얽혀 있습니다. 복합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과 기업들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하루입니다. 주요 이슈에 따른 산업 및 주식시장 영향 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해운 운임과 보험료가 치솟고 있으며 126달러를 돌파한 브렌트유는 정유 및 에너지 관련 주식 테마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경우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관련 장비주들로 글로벌 자본의 수급 이동이 관찰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K원전과 방산 테마가 뚜렷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